네, 지금 뉴런 네트워크에 대해서, 신경망에 대해서 세미나를 하게 된 23-1기 심대용이라고 합니다. 네, 지난 시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목차를 보게 되면, 지난 시간 같은 경우에는 패턴 인식 부분에 대해서 설명했고, 이제 이번 세미나에서는 이제 신경망, 뉴런 네트워크에 대해서 세미나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이제 신경망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 다음에는 학습 어떻게 하는 것과 그 다음에 인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MLP로 멀티레이어 퍼셉트론으로 되어 있는데, 먼저 퍼셉트론이 있고 그 다음에 멀티레이어 퍼셉트론으로 다음으로 이어지는 방법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패턴 인식에 대해서 지난번에 했던 거를 요약해보게 되면, 먼저 패턴 인식에 대해서 디자인을 하게 되면, 처음에 시작을 하게 되면 데이터를 수집하게 되고, 특징을 선택하게 되고, 그 다음에 모델을 선택하고 학습, 그 다음에 인식까지 단계가 있는데요. 먼저 모델이란 게 아까 이제 제일 처음에 초기의 목적인 퍼셉트론을 그거를 정해지게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 전에 작업이 무엇이 있고, 그리고 퍼셉트론을 정했을 때 어떤 학습 단계가, 어떤 인식 단계가 있는지 그거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패턴 인식 같은 경우에는, 이 목적 같은 경우에는 실세계에 있는 정보를 이제 실질적으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정보로 처리하기 위해서 분석 결과를 도출하기 위한 작업을 뜻하게 됩니다. 그래서 측정 장치 같은 경우에는 카메라나 마이크처럼 이렇게 실생활에서 이제 어떤 장치를 가지고 입력을 받아들이면 전처리, 이제 쉽게 생각하면 이제 C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도 전처리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것처럼 전처리 부분으로서 자금 제거, 특징 추출, 정교화라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차원 축소로 해서 좀 더 향상된 학습과 인식을 위해서 차원 축소를 하게 되는데, 특징을 선택하게 되고 특징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는 인식과 계측, 즉 분류, 회귀, 클러스팅, 서술이라는 방법을 거치게 된 다음에 모델을 선택함으로써 어떤 모델이 최적인 거에 따라 어떤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런 모델이 A라는 모델이 더 좋고, 어떤 모델 같은 경우에는 B라는 모델이 더 좋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모델을 선택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전처리 부분을 하게 되는 것 중에 이렇게 영상 처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은 경우에 예전에 이제 심윤희 회원님 같은 경우에 이제 영상 처리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세미나 한 거를 봤는데, 그런 거를 한 이유가 먼저 전처리를 함으로써 그 잡음이나 그런 이미지에 대해서 좀 더 향상된 이미지를 가지고 나중에 결과값을 도출하기 위해서 하는 작업들을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RGB, HSI, YCB, CR 이렇게 세 가지 방법을 쓰게 됩니다. 그리고 그 뒤에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세미나 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생략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전처리에서 하게 되는 것은 특징 추출로서, 이제 특징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특징은 어느 부분에 두느냐에 따라서 이제 결과값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쉽게 생각해서 핸드폰을 인식하려면 어떤 특징을 잡아야지 인식이 좀 더 높은가, 네모난 것은 핸드폰이다, 스마트폰이다, 이러한 특징을 가지면 핸드폰이 네모난 거는 모든 게 핸드폰이 되는가, 아니면 색깔이 흰색과 검은색이 있는 모델 같은 경우에는 핸드폰이다, 이러한 특징을 잡으면 어떻게 이제 핸드폰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그러한 부분에서 좀 더 효율적인 특징을 잡아야지 그러한 결과값을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특징을 추출하는 부분도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징 추출 같은 경우에는 패턴, 벡터, 각 요소 XI는 패턴 X의 I번째 특징, 이런 식으로 예전에 세미나를 했던 거를 이제 다시 한번 말해보면, 같은 클래스 내 패턴은 서로 군집을 형성하게 됩니다. 말 그대로 같은 하나의 특징을 잡다 보면 어떤 특징들은 여러 개의 군집을 생성하게 되는데, 같은 클래스 내 그 군집에 대해서 이제 분류를 하고 특징에 대해서 정확하게 잡는 것이 좋은 패턴 인식의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쉽게 예를 보면, 이제 이 세 개의 그룹이 있는데, 쉽게 보면 이 군집파와 이 군집파 같은 경우에는 쉽게 하나의 손으로 이제 분류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이 성인 남성과 성인 여성 같은 경우에는 이 분류할 때 여기 안에 있는 이제 약간의 이제 오류가 생기게 되는데,
그 오류라 함은 여기에 파란색 점과 빨간색 점이 이제 섞이게 됨으로써 하나의 선을 갖고는 만약에 분류를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하나의 값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류가 들어가게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특징 선택 다음으로 이제 특징을 이제 정확히 보면 아까 말했듯이 그 동그라미로 이루어진 그룹과 X로 이루어진 그룹 그리고 이렇게 섞여져 있는 그룹이 있을 텐데 특징은 어느 그룹에 정하냐에 따라서 이렇게 좋은 특징을 가지고 좋은 결과값을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특징을 정하게 되면 그 특징에 대해서 좋은 걸과 나쁜 거를 좀 더 판단한 뒤에 다시 특징에 대해서 수정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 같은 경우는 예전에 했는 거기 때문에 다른 식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식과 예측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종류로서는 분류와 배기, 군집화, 서술 부분인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부분을 가지고 하나의 접근법을 선정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 접근법에 대해서는 세 가지로 이렇게 나누어질 수 있습니다. 통계적 같은 경우에는 통계적 모델은 해당 클래스 내 확률 및 또 함수가 되고 베이지 결정 규칙을 통해 인식하는 방법이고 신경망 접근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알아보게 될 그런 접근법이게 됩니다. 그래서 구조적 접근법 같은 경우에는 패턴 정보는 형식 문법 혹은 그래프적인 관계 설명으로 표현되는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거를 좀 더 자세히 보게 되면 구조적 접근법이란 말 그대로 구조를 만들어서 접근을 하는 방법입니다. 만약에 A라는 이제 실세계에서 답을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제 컴퓨터가 인식 받아들이려면 어떤 방법을 접근하냐에 따라서 다른 방법으로 이렇게 되는데 일단 구조적 같은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화살표로 구조적으로 만들어진 A를 만드는 게 목표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하단에 A 화살표 두 개와 그 다음에 가로로 되어 있는 화살표 하나 그리고 상단에 화살표 두 개 있는 화살표가 두 개 되어 있는 걸로 합쳐져 가지고 하나의 A를 만드는 게 구조적 접근법입니다. 그리고 통계적 접근법 같은 경우는 여기 이 2차원 행렬에 있는 값들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좀 더 값들에 대해서 통계적 접근으로 하는 게 통계적 접근법입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제 알아보게 될 신경망 접근법이란 2차원에 있는 값들은 좀 더 학습을 통해 가지고 이런 특징 벡터를 가지고 여기 각 노드에 대해서 층이 있는 것을 결과적으로 이거는 A라는 거를 인식할 수 있도록 만든 신경망 접근법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디자인 패턴은 패턴 인식을 하게 되면 쓰이는 분야 같은 경우에는 문자 인식 분야가 가장 많이 사용하고 그 다음에 문자 인식 분야 말고도 이제 많이 사용되는 부분이 자동차, 표지판 인식을 하는 부분이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생체 인식, 군사 보안, 그 다음에 전자 시스템 분야, 예측 시스템 분야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퍼센트론이 이용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실질적으로 뉴런 네트워크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뉴런 네트워크를 알아볼 때 이 그림 같은 경우에는 보다시피 인간 뇌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나왔냐? 즉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폰 노이만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폰 노이만 구조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값을 저장된 값을 불러와서 CPU가 처리하고 그거를 저장하고 이러한 과정을 가게 되는데 컴퓨터를 공부하는 학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부분을 좀 더 인간적으로 생각할 수 없었다. 그리고 의사 같은 경우에는 인간의 신경은 그 뇌를 어떻게 하면 좀 더 뇌 비슷한 그렇게 만들 수 있을까? 그렇게 해가지고 좀 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하심해서 이제 나온 게 뉴런 네트워크 퍼셉트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신경망이라는 것을 먼저 토대로 보게 되면 이 신경망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개에서 여기에 축색돌기에서 하나의 결합값을 끝으로 보내게 되는데 이 축색돌기에서는 여러 개의 인풋을 가지고 하나의 출력을 이제 보내게 됩니다. 즉 여기 같은 경우에는 셀의 바디 같은데 셀의 바디 같은 경우에는 어떤 처리를 가지고 그 가져온 신호를 그 다음 결합값으로 보내는 작업을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쉽게 컴퓨터의 코딩으로 하나의 셀을 표현하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콘웨이스 라이프라고 하나의 규칙이 있는데요. 이거를 좀 더 표현해가지고 좀 더 사람이 시각적으로 이제 컴퓨터의 코딩으로 인간 뇌를 표현할 수 있다는 방법입니다. 이 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위에 룰 같은 경우에는 중앙의 셀 주변 8개 중 2개가 미만이거나 혹은 4개 이상의 셀들이 살아있으면 중앙의 셀이 죽음. 그리고 여기 아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셀들이 살아나는지 그거를 표현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나머지 셀들 같은 경우에 영향을 받지 않다고 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한번 동영상을 보게 되면요. 이거 같은 경우에 게임 라이프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이거를 하나씩 보게 되면 하나의 세대를 거치게 되면 그 셀들 아까 룰에 대해서 이렇게 점점 이동하는 것처럼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의 셀이 마치 인간의 뇌처럼 세포들이 움직이는 것처럼 표현한다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구조로 가게 되면 이렇게 구조가 되는데 근데 이 구조 같은 경우에도 일정한 패턴이 있다는 것이 밝혀지고 이러한 부분이 이제 인간의 뇌가 비슷한가 그런 논란이 있기도 했습니다. 이런 부분이고 그리고 비키 사전에 보게 되면 여기 그림을 보게 되면 뭐 여기처럼 이렇게 라이프가 이렇게 멈추게 되거나 반복적인 작업을 하게 되는 셀들이 있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되는 그림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동영상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떤 사람이 마인크래프트를 가지고 좀 더 하나의 셀을 이렇게 표현하자고 보면 아까 그 룰에 대해서 이제 표현하게 되면 이렇게처럼 하나의 셀이 이제 다음 세대에 영향을 미치고 즉 아까 초기에 말했던 축색돌기에서 그 결합값을 바디에서 일어나는 그 룰에 대해서 그 다음 세대로 영향을 시키는 것을 이제 표현한 하나의 법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다시 말을 하게 되면 이제 뉴런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뉴런 수 같은 경우 이런 식으로 하나의 되게 많은 수가 있고 그에서 병렬 처리를 하는 작업으로서 여러 가지 인풋과 여러 가지 결과값을 다른 뉴런에게 보내주게 되는데요. 장면 인식 같은 경우에 사람이 0.1초로 되게 0.1초가 되게 짧을 수 있고 그럴 수 있는데 근데 실질적으로 보면 컴퓨터가 이제 아무리 성능이 좋다고 해도 사람의 인식 0.1초보다 더 빠를 수가 없습니다. 아직까지 그 인식이라는 부분에서는 사람이 그 되게 0.1초라는 게 되게 짧고 그럴 부분이 있는데 컴퓨터는 더 그거에 대해서 좀 더 빠른 부분에서 연구 중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일단 인용 사례에서 보면 일단 유럽 같은 경우에는 무인 자동차를 이제 연구 중이고 개발 중이고 이제
무인 자동차에 대한 라이센스가 벌써 나왔다고 합니다. 그게 시범 운행 중인데 그거에 대해서 무인 자동차가 사용되는 거에서 신경망을 사용한 사례가 있는데요. 거기서 보면 다양한 도로 상황의 우산을 운전하는 것을 컴퓨터 학습 자동차 조향 장치를 컴퓨터가 제어하며 운전할 수 있도록 한 무인 운전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밑에 보면 그림이 있을 텐데요. 그게 그림에 대해서 컴퓨터가 왼쪽, 오른쪽, 그리고 직진 이렇게 세 가지 부분을 이렇게 신경망을 알고리즘을 사용해가지고 그에 대해서 세 가지 방법으로 도출하는 방법을 썼다고 합니다. 그리고 발상 같은 경우는 데이터라는 에러를 포함할 수 있음. 즉 데이터 에러라는 게 이게 에러 값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쉽게 생각하면 이게 사람들이 이제 전화나 그런 거를 듣다 보면 예전 같은 경우는 노이즈가 있다고 합니다. 노이즈 값이 있는데 그 노이즈 값에 대해서 사람들은 어느 한계치까지 있더라도 알아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값이 노이즈 값이 있더라도 들을 수 있는 것처럼 여기서도 그 말입니다. 그래서 데이터가 에러가 있더라도 이제 그에 대해서 인식이 가능한 퍼셉트론 이론이라고 합니다. 훈련 시간이 매우 오래 걸릴 수가 있다고 하는데 말 그대로 퍼셉트론 알고리즘 같은 경우에는 한 번의 학습이 되게 오래 걸리게 됩니다. 하지만 한 번 알고리즘이 이제 구동되고 끝나게 되면 인식 부분에 대해서는 되게 빠른 속도로 처리되는 알고리즘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최종 모델을 해석하기 힘듦. 그 다음에 신경은 일종의 블랙박스 모형이라고 하는데 이 블랙박스 모형이라고 하면 쉽게 생각하면 저희가 코드를 짜면 그 코드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들고 가면 그 코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경망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처리로 이게 어떤 결과를 나오고 그에 대해서 특징 벡터가 가지고 있고 그 특징 벡터에 대해서 가중치, 웨이트, 그 다음에 바이어스 값이 있는데 그 웨이트와 바이어스 값이 어떤 것이 들어가 있는지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알고리즘이 만들어진 알고리즘에 대해서 그대로 가져와야지 그 핵심 부분에 대해서만 가져오면 이제 이 전체적인 퍼센트론 알고리즘이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블랙박스 모형이라 하는 게 그런 내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쉽게 생각하면 이제 아무리 사람이 이제 회사에서 이제 쉽게 생각하면 이제 어떤 회사원이 이 퍼센트론의 이론에 근거한 알고리즘을 가지고 과제를 했다고 하고 다른 회사로 가져갈 때 그 과제에 대해서 어떠한 부분이 전체적인 과제를 가져가지 않는 한 이 블랙박스 모형으로서 전체적인 구동이 안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역사를 보게 되면 간단하게 뭐 신경망이 제한하고 학습하고 과제 포장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처음에 이제 신경망이 나왔을 때 되게 좋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많은 문제점이 있는데 XOR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합니다. 그 XOR이라는 게 하나에 4개의 값이 있을 때 그거에 대해서 인식률이 최대한 있어도 75% 즉 75% 이상으로는 안 올라가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점 때문에 신경망 연구가 되게 안 좋다고 하지만 그 이후로 MLP 멀티레이어 퍼센트론이 나타나게 된 계기로 됩니다. 그래가지고 MLP 같은 경우에는 필기 인식 그 다음에 실용적인 문제 높은 성능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신경망의 특성 같은 학습이 가능하다는 게 있습니다. 저희가 코딩을 해놓고 되면 그게 고정적인 값이 됩니다. 그 값에서만 움직이게 되는데 이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어떤 값을 던져주게 되면 그 값에 대해서 컴퓨터가 알아서 학습을 하게 되고 그 값에 대해서 이제 인식을 하게 된 방법을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병렬 처리라고 하는데 아까 처음에 뉴럴 네트워크에서 말했듯이 여러 값을 인풋 값을 가지고 그 다음에 하나의 값, 결과 값을 이제 도출하는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보 처리 과정을 보게 되는데요. 신경망의 정보 처리 과정 같은 경우에는 Y, 클래스 레이블이랑 그 다음에 fx, 즉 함수를 이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함수를 코딩한다고 생각하면 쉬울 건데 그 함수를 가지고 하나의 결과값을 만들어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직
아직까지는 인공지능에 필적하는 컴퓨터를 만들지 못하고 하는데 이러한 부분이 연구를 계속 하다 보면 언젠가는 만들어지지 않을까라고 많은 사람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퍼셉트론에서 이제 정확하게 이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했듯이 제일 큰 중요한 거는 엑소어 문제가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이 알고리즘을 알고 있다고 해도 그에 대한 처리가 인식률이 75%밖에 안 됩니다. 하지만 왜 외우냐? MLP가 있기 때문에 MLP라는 이 알고리즘을 가지고 좀 더 나은 인식률과 학습률을 사용하게 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아까 말했듯이 필기인식 그리고 자동차 번호판 인식할 때 이런 알고리즘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퍼센트론이 어떻게 구조로 되어 있느냐 보면 층과 노드, 가중치, 학습, 활성화 함수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퍼센트론은 어떤 때 활용하는지 이렇게 인터넷에서 보니까 여러 부분에 대해서 활용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뭐 아까 말했듯이 고속도로 표지판 인식, 그 다음에 가분 예측 이런 식으로 패턴 인식의 한 부분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아까 이제 뉴럴 네트워크를 구조를 보게 되면 이렇게 간단한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인풋이 있고 그 다음에 아웃풋이 있는 그냥 함수라고 하나의 함수라고 보면 간단한데요. 그 함수에 대해서 두 개의 인자가 있고 두 개의 노드가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근데 그 두 개의 노드가 그 각각의 웨이트 즉 가중치를 가지고 있고 유니트 즉